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차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이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행사의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구태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에 참석해 주신 기업분들과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이전 사업화 분야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술은행 NTB라는 기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 기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 나눔 등 기술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기술 혁신과 민간, 공공부문 동반 성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NTB에 등록된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 기술 등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공기업 기술 나눔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총 4개 기관에서 참여해서 총 332건의 기술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기술 나눔 신청을 돕고자 사업 소개, 나눔 기술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술 제공 기관 담당자와의 1대1 상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TB 기술 이전 설명회는 국가기술은행에 등록된 에너지, ESG 분야의 총 40건의 공급 기술을 설명, 그다음에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설명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1부, 2부, 3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기술 나눔, 사업 안내, 에너지 공기업 기술 나눔 현황, 그다음에 계약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한국기술사업화협회에서 국가기술은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께서 직접 에너지 관련한 유망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는 3부 상담 세션에서 현장 참석자분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술 제공기관의 1대1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 나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순민 연구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나눔 사업 소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 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 추진 일정 말씀드린 이후에 접수 안내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후속 지원 사업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나눔 사업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술나눔이란 대기업, 공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을 중소, 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아래 보이시는 참여기업 33개 대기업, 공기업,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 중소, 중견기업에게 기술을 나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에너지 공기업 기술 나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공기업으로는 4개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참여한 기업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각 기관별로 제공 건수와 이전 방식 분류해 놨는데요. 제공 건수만 보시면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가장 많았고 이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 통상 실시, 전용 실시로 모두 상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술별로 저희 기술 목록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전 방식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눔 기술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너지, ESG 이렇게 관련 7개 분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전력 관리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총 332건 기술 제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공기업 기술 나눔 추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공고 같은 경우에는 6월 19일자로 공고가 났는데요. 제공기술 332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은행 NTB 홈페이지에 기술 목록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공고 보실 수 있는데 각종 양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키아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청하시기 전에 양식 받기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청 접수 같은 경우에는 7월 2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양식 작성하셔서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 21일 날 신청 접수 마감한 이후에 저희가 14일 이내에 접수번호 통지 드립니다. 그래서 8월 8일까지 접수번호 미수신 시에는 저희한테 별도로 연락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만 8월 8일까지는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8월 8일까지는 좀 기다려주시고 그 이후에도 접수번호를 못 받으실 경우에는 접수가 안 된 걸 수도 있어서 꼭 이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주신 재증빙 서류 그리고 특허 활용 계획서 활용해서 저희가 서류 검토하고 서면으로 심의합니다. 따라서 따로 발표하시거나 할 일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9월 초에 저희가 이전 기업 후보 추려서 제공 기간 4개 기간에 추천 확정받은 이후에 개별로 탈락하시더라도 이메일로 통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말에 기술 이전 행사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후에 10월에 저희 말고 기술 제공기관과 따로 계약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나눔 설명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설명회 말고도 설명 자료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키아트 홈페이지에서는 저희 공고를 통해서 기술 나눔 목록 332건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또 기술별로 세부 소개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양식이랑 뭐 신청서 같은 것도 키아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TB 국가기술은행 홈페이지에서는 나눔기술이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저희 목록 나와 있고 기술 설명 자료 SMK 제공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저희 똑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발표 자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유튜브 들어가셔서 에너지 공기업 기술 나눔 사업 설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나눔 기술도 소개 드릴 텐데 나눔 기술 소개 영상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공기업 기술 나눔 접수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 기간 공고일인 6월 19일부터 7월 21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18시까지만 저희 접수 받고 있고요.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지금 표에 보이시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5개,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 필수 서류십니다. 따라서 이 5개 서류는 꼭 구비를 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지 접수에서 제외가 되시지 않으시고요. 다 구비하셔서 이제 온라인 이메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 노란색 박스에 보이시는 퇴근하는 @ keat.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양식 작성하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식은 희망 특허 기술 활용 계획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양식 및 분량 제한은 없으신데요. 따로 요청드리는 부분은 이제 복수의 특허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신청 기술 건별로 개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활용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받고자 하는 특허의 활용 방안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기업의 기존 보유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계 방안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인 사업화 추진 계획 및 전략 부분 보시면은 이전받고자 하는 특허를 활용하셔서 향후 추진할 사업화 계획 및 전략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국내 생산 및 판매, 해외 진출 등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품 개발 및 판매 실적 부분에는 이전 받고자 하는 특허와 관련된 제품 개발 또는 출시 이력, 제품 판매 실적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양식인 나눔 기술 신청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로 저희가 제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가지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시트 모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지 제출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는 신청기업 일반 현황 적어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기업명, 주소, 유형, 업종, 법인 등록일 등 기업 신청기업의 일반 현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기업명 등은 사업자 등록 등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벤처기업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벤처기업 체크하는 부분은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에만 이제 벤처기업 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연락처 적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자 연락처는 대표자분 적어주시면 되는데 담당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 심의 결과 통보도 드리고 또 이제 서류를 보완하는 요청도 드리고 행사 안내 등 다 이제 담당자 연락처로 드리는데요. 이때 여기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그 실제 받으실 분 담당자 연락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 파란색 글씨로 파란색 글씨로 유의사항 정해져 있고 회색 글씨로 예시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맞춰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 화면엔 나와 있지 않지만 확약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도 꼭 동의 체크하셔서 빨간색 박스에 작성 완료 뜨시면은 다음 시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는 신청기술 정보 부분입니다. 이 신청기술 적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기술 목록과 기술 소개서 참고하셔서 어떤 특허 받고 싶으신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적으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전 희망 우선순위 순서대로 특허를 기재하셔야 된다는 부분과 이제 희망 특허 기술 최대 건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특허 이전 및 유지 시에 각종 수수료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셔서 몇 개 신청하실 건지 결정을 하시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적으신 이후에는 등록번호, 특허 기술명 등이 기술 목록 및 기술 소개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똑같이 빨간색 박스에 작성 완료 표시가 뜨면 저희한테 저장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 부분은 설명이 끝났고요. 재증빙 서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하실 수 있고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 마당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신청 접수 마감일 7월 2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꼭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재발급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 부분에는 일단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만약 개인 사업자실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한 다음에 대표자도 서명 또는 날인하셔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꼭 적어주셔야 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도 제출하시면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면 저희한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나눔 후속 지원 사업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D 재발견 프로젝트입니다. R&D 재발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시장 가치가 있는 미활용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원 자격 요건에 기술 나눔 연계한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3년 이내에 시행된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 나눔을 통해서 이전된 기술이어야 되는데요. 이 기술도 이전 받아간 기업이 계약 완료된 이후에 최종 권리자로 등록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2023년도 사업공고 같은 경우에는 3월 23일자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받으시면 24년도 상반기에 공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과제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1단계는 2천만 원, 2단계는 4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담당자가 아니고 문의처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사업화 지원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신성장 동력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신산업 분야 중심의 효과적인 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 활성화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비행기획 2단계 기술성 분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원 내용으로는 이제 바우처 지급액이 기업당 최대 1,200만 원이고 지원 대상 분야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산업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및 주력 산업 분야 기술 사업화 에로기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관 연구개발 기관이 한국기술사업화협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하는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차 등록료 조회 방법인데요. 연차 등록료 같은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주소는 patent.go.kr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중소기업은 연차 등록료가 4년차부터 50% 감면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 납부 기간에 해당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가산료 발생 가능한 점도 유의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비용 같은 경우에는 권리 이전 등록료가 건당 53,000원 발생하고요. 등록료 및 지방교육세는 21,600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개별 납부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술나눔 설명회 개최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현재 진행되었고 3차랑 4차 남아 있습니다. 3차 같은 경우에는 9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기업이랑 공공기관 함께 기술나눔 설명회 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관은 포스코, LS,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고 4차 같은 경우에는 12월 예정으로 SK그룹사 기술나눔 설명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되시더라도 3차랑 4차 있으시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청 방법은 똑같이 공고 시에 정해지는 일자까지 설명회 참가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고 공고는 이제 NTB 사이트에 일정이랑 함께 게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두 번째, SYP 김정윤 변리사께서 에너지 공기업 나눔 기술 현황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공기업 나눔 기술 개요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제공받은 기술은 332건으로 에너지 기술과 ESG 기술로 크게 분류하였습니다. 에너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력 관리 기술, 전력 발전 기술, 차세대 에너지 기술, 에너지 기타 기술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ESG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계측 센서 및 부품 기술, 자원 폐기물 처리 기술, 환경 시스템 기술로 분류하였습니다. 에너지 기술별 중분류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력 관리 기술이 106건으로 32%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계측 센서 및 부품 기술이 85건으로 26%, 그리고 전력 발전 기술이 59건으로 18%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연 연도별로 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10년, 11년 사이의 기술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뒤이어서 2016년, 17년, 18년도 기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술 분야별로 주요 특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너지 기술 분야입니다. 에너지 기술은 전력 관리, 전력 발전, 차세대 에너지 기술 등을 포괄하는 분야입니다. 전력 관리 기술은 생산한 전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장치, 부품 등의 분야로 정의되어 있고 전력 발전 기술은 전력 발전을 위한 설비와 자원, 장치들의 분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저장, 효율 향상 등을 분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련 에너지 공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매체 순환 연소 제로 이미션 가스 발전 기술을 개발하면서 국제 표준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부발전의 경우에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함께 글로벌 전력 에너지 산업의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활성화 선도를 위해 수전의 활용 수소 생산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수주하여 해외 진출로의 발판을 마련하고 적극 진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력 관리 기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력 관리 기술은 생산한 전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장치, 부품 등의 분야로 정의하였습니다. 전력 관리 기술은 전력 관리 요소 부품, 전력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전력 관리 설비 등의 분야를 포괄하며 예를 들어 원격 검침 시스템, 송배전 케이블, 전력 관리 시스템, 전력 모니터링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스마트 그리드 기술 같은 경우 발전에서 전송 및 분배에 이르기까지 전력 유틸리티의 전체 가치 사슬을 따라 ICT를 통합하고 있으며 유틸리티 기업들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전력 공급을 위한 송배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설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분야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전력 관리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전력 관리 IC 시장 규모는 2023년 225억 달러에서 연평균 6.6% 성장하여 2028년에는 31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 그리드 시장은 2023년 약 503억 달러에서 연평균 18.2%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621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 관리 분야 주요 특허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특허는 변압기 결함 검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본 발명은 변압기 내부의 부분 방전 발생 원인, 위치를 추정하는 변압기 결함에 관한 것으로 종래 기술의 경우에는 변압기 위함에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여 외부 노이즈가 유입되고 부분 방전 신호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발명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 신호와 초음파 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압기 내부의 부분 방전 등 이상 신호 측정에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파 신호의 전달 속도와 초음파 신호의 절연륜의 전달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변압기 내부 방전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열 교환 증기 튜브의 크리프 및 감육 손상을 감시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발명입니다. 본 발명 같은 경우에는 튜브 응력 정보와 튜브 온도 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튜브 손상률과 누적 손상률을 계산하는 발명입니다. 종래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튜브 내면에 스케일이 성장할수록 고온가스에서 증기로의 열 전달량이 감소하고 튜브 운전 온도가 증가하여 튜브의 크리프가 손상이 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튜브 손상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플랜트 정지 손실, 파급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 손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기술입니다. 본 발명을 적용하게 되면 검사, 정비, 교체 계획 등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 발전 기술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력 발전 기술은 전력 발전을 위한 설비와 자원, 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전력 발전 기술은 전력 발전 설비, 전력 발전 시스템 등의 분야를 포괄하며 예를 들어 삼중 스월형 가스터빈 연소기, 석탄가스와 복합 발전 시스템, 파력 발전 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전력 발전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의 등장으로 온실가스는 줄이면서 대규모 전력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EU는 석탄 가스 발전을 줄이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의 성장과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발전 설비의 지속적 증설이 전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력 발전 시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전략 발전 설비 시장 규모는 2023년 3,745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7.0% 성장하여 2030년에는 6,014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전력 설비 제어 시장은 83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7.3% 성장하여 2030년에는 135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 발전 분야 주요 특허 리스트입니다. 먼저 가스터빈, 자동 연소 튜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다중 민감도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과 비용으로 가스터빈 연소 튜닝을 수행할 수 있는 가스터빈 자동 연소 튜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종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의 정비, 보수 시 민감도 분석을 하지 않아서 연소 튜닝 시 제어 변수들의 영향력을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발명 같은 경우에는 다중 민감도 분석 기법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과 비용으로 가스터빈 연소 튜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발명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발명은 기술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풍력을 이용한 발전 장치 및 발전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풍력 발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연이 최고점까지 상승한 경우 연에 연결된 로프를 발전 설비의 회전체에 다시 감기 위해 회수 작업이 필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발명의 같은 경우에는 무동력 비행부의 양력을 조절하여 지속적으로 전력 생산을 가능하도록 하고 비행 본체의 양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스톤이 와이어에 연결되어 상하 이동하면서 회전축을 회전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개선한 발명입니다. 본 발명은 기술의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에너지 기술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등을 포함합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은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연료 2차 전지 등의 분야를 포괄하며 예를 들어 냉각 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파력 발전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차세대 에너지 분야는 기후 위기로 탄소 중립이 확산되고 있어 풍력,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가 부상하고 있으며 EU는 재생 에너지로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할 예정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연료 2차 전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발전과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 분야 시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는 2021년 1,972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7.2% 성장하여 2030년에는 3,686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은 2021년 386메가와트 규모에서 연평균 21% 성장하여 2030년에는 2260메가와트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에너지 분야 주요 특허 리스트입니다. 대표적인 발명으로 유압식 전력 변환 장치를 갖는 파력 발전기 및 이를 이용한 전력 변환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부유동체가 파랑 에너지를 최대로 흡수하고 부유동체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유압식 전력 변환 장치를 갖는 파력 발전기 및 이를 이용한 전력 변환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종래 부유식 파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과 정비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부유동체가 파랑 에너지를 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전력 변환 장치가 제어되어 파력 발전 시스템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본 기술은 기술의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ESG 기술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ESG 기술은 계측 센서 및 부품, 자원 폐기물 처리, 환경 시스템 기술을 포괄하는 분야입니다. 계측 센서 및 부품 기술은 전력 관련 부품 및 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이상을 감지하는 등의 분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원 폐기물 처리 기술은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장치 그리고 방법 등의 분야로 정의되었습니다. 환경 시스템 기술은 대기 오염을 방지하거나 수처리하는 기술 등의 분야로 정의되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ESG 기술 분야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해상풍력 통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소 시범 도시 통합 운영 센터를 구축하고 폐전산품 친환경 처리를 위한 협력 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액 같은 경우에는 전력그룹사 최초로 유럽의 두 번째 풍력 사업인 스웨덴 풍력 발전 상업 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먼저 계측 센서 및 부품 기술 분야입니다. 계측 센서 및 부품은 물리량, 화학량, 모니터링 등 센서 및 부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계측 센서 및 부품 기술은 안전 감시 진단,
물리 화학량 계측, 센서 부품 등의 분야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경보 시스템, 화재 경보 방법 및 센서 노드, 가스터빈, 배기가스의 온도 센서 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한 감시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계측기기, 센서, 제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MEMS, 시모스와 같은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센서가 개발되고 감지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연평균 생산 규모 및 적용이 1조 개 이상인 트릴리언 시대 센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측 센서 및 부품 기술 분야 시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계측기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98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7% 성장하여 2027년도에는 344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산업 보안 모니터링 및 센서 시장은 2023년 6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6.7% 성장하여 2027년에는 87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측 센서 및 부품 분야 주요 특허 리스트입니다. 네, 첫 번째 특허는 코로나 검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본 기술은 코로나 빛의 세기를 감지하여 코로나 방전 정도를 수치화 표시하고 전력 설비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코로나 검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종래 기술의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 그리고 잡신호에 의한 오류 유발 요인 등이 많아서 검출 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발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빛을 감지하여 코로나 방전 정도를 수치하여 표시하고 전력 설비의 이상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기술입니다. 특히 본 발명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의 이상 유무를 짧은 시간에 넓은 범위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상의 제약이 매우 적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개폐기의 고장 진단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본 기술은 누설 전류의 크기를 이용하여 개폐기의 고장 정도를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종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개폐기의 자체적인 요인으로 정전 고장이 유발되는데 고장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속히 보수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본 기술은 개폐기의 부분 방전 크기와 누설 전류 크기를 이용해서 개폐기의 고장 정도를 판단하고 개폐기의 고장을 사전에 예상하여 관제센터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기술의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독립형 지중 케이블 부분 방전 신호 측정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특허입니다. 기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중 케이블의 부분 방전 진단 방식이 고주파 대역의 노이즈 발생으로 인해서 부분 방전 신호가 측정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일 경우 부분 방전 진단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발명 같은 경우에는 부분 방전 신호를 연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그 결과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지중 케이블의 부분 방전 신호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의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매트릭스 방식으로 분산 설치된 센서를 이용한 저탄장 저탄 파일의 자연 발화 위치 추적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입니다. 야외에 적재된 석탄의 저탄 파일에서 자연 발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래에는 직접 저탄장에 들어가 온도를 측정하곤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측정 오차가 발생하고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 해상도 문제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발명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형태로 센서를 배치하고 기존의 구선 송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저탄장 시스템에 추가 배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각 센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동 가능하여 시스템 관리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기술의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 폐기물 처리 기술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 폐기물 처리 기술은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여 자원 에너지 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 장치 등의 분야로 정의합니다. 자원 폐기물 처리 기술은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등의 분야를 포괄하며 복합 플랜트, 슬러지 처리, 클린커 억제 및 세정 기술 등이 본 기술 분야에 포함됩니다.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자원 폐기물 처리 기술은 폐기물을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폐기물을 가열하여 가스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 규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내 대기업들은 폐기물 처리업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각종 폐기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웨이스트 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 중소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 폐기물 처리 기술 시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폐기물 관리 시장 규모는 2021년 4,23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1% 성장하여 2026년에는 5,427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폐기물 재활용 시장은 2020년 약 543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2% 성장하여 2026년에는 775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원 폐기물 처리 분야 주요 특허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자체 응축형 진곡 가열로를 이용한 난분해성 유기물 처리 장치 및 그 처리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종래 난분해성 유기물 처리 장치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변압기 전 부분에 걸쳐 고른 열 전달이 되기 어렵고 특히 변압기 심층부 그리고 미세한 공극의 열 전달이 되는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응축 공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특히 증발 절연류, 열화 생성물을 감소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기술의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시스템 기술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시스템 기술은 환경 제어 설비, 환경 관리 관련 기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환경 시스템 기술은 대기 오염 방지 기술, 수처리 기술, 기타 환경 시스템 기술 등의 분야를 포괄하며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 연소 공정 개선 기술, 스마트 워터 시스템, IoT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환경 시스템은 최근 친환경 생산 트렌드의 대두로 오염 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는 기술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의 친환경 관련 규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들은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설비 기술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세계 환경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20년 38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4.0% 성장하여 2024년에는 45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대기환경 시장은 2020년 17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0% 성장하여 2024년에는 2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시스템 분야 주요 특허 리스트입니다. 본 기술은 해수 중 마그네슘 이온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농축 반응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해양 격리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경우 높은 압력으로 인해 누출이 되고 대기 또는 해수로 재방출되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수에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경우 해양 산성화에 따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저장 공간으로 인식되는 해양에 재방출되는 것을 이제 방지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격리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의 해양 격리 방법에 비해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술 제공기관의 순서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서울발전 무상나눔 현황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임재훈 변호사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상 나눔하는 목적은 한전은 보통 다른 기업들도 그렇겠지만 다른 공공기술과 다르게 저희가 활용하려고 주로 기술 개발을 하고요. 근데 활용하려고 기술 개발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활용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기술을 보통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시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공성 때문에 이 기술을 필요하려는 중소기업들한테 나눠서 중소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생 프로그램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무상 나눔 목록이 159건인데 저기 숫자가 약간 오류가 있네요. 그 중복된 것들 제거가 안 된 걸로 제가 표를 만들었나 봅니다.
기계, 전기, 전자, 환경 저희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봤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전기 회사인데 기계건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전력시설 보면은 전력시설에 보면은 금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구물 같은 거, 안전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전기 회로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런 기구물적인 게 저희가 좀 기술들이 많이 있고요. 이쪽이구나. 무상 나눔 하실 때 앞에 분들이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설명해서 저는 이제 여기 제가 발표할 것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한다고 해서 뭐 기술 바로 이해 안 되고요. 찾을 수 있는 곳 말씀드리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서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기에 사업공고가 있습니다. 사업공고에서 저기 네모 있는데 검색에 기술 나눔 하면은 요번에 기술 나눔하는 요 행사에 대한 공고문이 있고요. 거기서 자세한 내용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이 NTB라고 기술은행 NTB 기술은행 가서요. 요 나눔 기부채나 뭐 신탁기술 이쪽을 통해서 가보면 한국전력공사하고 기술 나눔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거 찾아보시면은요 SMK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시고 이 기술이 난 필요한 거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된 SMK가 있습니다. 그래서 SMK를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기술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기술 이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SMK의 예시입니다. 저렇게 보통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SMK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SMK 중에서 하나를 이제 예시적으로 샘플링해서 뽑은 건데요. 뭐 초전도 한류규형 저항 스위치 접합체라는 기술이고 기술에 대해서 개요라든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요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기술 찾는 기술이라면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여기 키아트에 대해서 사업 공고되어 있고 앞에 설명 잘 해줬는데요. 여기 첨부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들 한번 공고문 자세히 읽어보시고 기술 나눔 목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식들이 있으니까 그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순서 아까 충분히 설명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순차적으로 되고 대략 9월 말쯤에 이제 최종적으로 업체로 선정이 되면 9월 말쯤부터 순차적으로 저희가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제출 서류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말쯤부터 순차적으로 연락이 갈 텐데 혹시 신청했을 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출하는 서류들 봤을 때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 내잖아요. 내가 이 기술을 양도받아서 어떻게 사업하겠다라고 했을 때 서면 심사를 하는데 가장 사업을 잘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고 나는 A라는 기술을 사업하고 있는데 좀 먼 기술 B라는 거 그냥 일단은 개수도 중요해. 뭐 개수 때문에 꼭 안 쓰더라도 그렇게 무상 이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올해부터 좀 기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정부 기조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정부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상 나눔에서 그냥 중소기업들이 받아서 그냥 버리는 거 받아서 왜 국책 같은 과제 신청할 때 건수로 해서 점수를 주니까 난 이런 용도로 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가 정부 정책 기조였는데요.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연계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쓰지 않는 기술들을 이거 버리는 기술이니까 중소기업들 뭐 나름 특허 등록 보유 건수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갖는다라는 정도는 아니고요. 연계 사업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면서 점차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정책이 이건 이제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공민간 협력 강화라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되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쯤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거예요. 근데 확정이 되면 한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월 달에 기술 이전 계약서를 사인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인데 왜 12월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기술 이전 담당하는 담당자가
총 2명인데요. 한 명이 메인으로 하고 한 명이 한 보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전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인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양도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기업들한테 안내를 개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요. 혹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한전에서 연락이 안 오는데 됐는데 왜 연락 안 오지? 라는 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됐더라도 그거는 좀 놀래지 마시라고 그걸 안내 드리고 싶었고요.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무상나눔에서 요번에 9월 달까지 해서 선정하는 거에서 선정이 혹시 안 되실 수 있잖아요. 혹시 나는 A라는 기술을 신청을 했는데 B도 갖고 싶지만 일단은 A에 포커싱해서 A를 신청했는데 하필 B라는 A는 다른 기업 더 우수한 기업이 가져갔고요. B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내가 못 가져갔습니다. 나는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B는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다시 가져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상 나눔에서 제공됐던 기술 중에서 거래가 된 것들, 그러니까 무상 나눔으로 기술 나눔으로 가져가기로 결정된 업체들 말고 그 비어 있는 건들 있잖아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건들은 추후로 별도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전력공사 기술 무상 나눔 게시판이 있는데요. 요거는 인터넷으로 어떻게 검색하면 되냐면 네이버에서 한국전력공사 기술거래소 한 칸 띄고 기술거래소 이렇게 찾으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기술거래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저희 기술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 사실 무상 나눔인데 약간의 무상 나눔 아는 얘기도 드릴 텐데요. 저희가 한국전력공사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무슨 특허를 기술 이전합니다라고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뭐 행사 때는 이렇게 배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전이 참여하는 행사에 가면 이 책자들을 지금은 오늘 행사는 이 행사 성격이 아니어서 안 가져왔는데요. 요런 책자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요. 여기 QR 코드가 있는데 QR 코드로 해서 접속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전력공사 기술거래소에 가면 요 SMK가 파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나한테 필요한 기술이 뭔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을 안내를 합니다. 9월부터. 그래서 좀 연락이 혹시 늦으면 문의하실 수 있지만 확정된 거를 가지고 저희가 뭐 안 해주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기획재정부에서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가이드라인이라고 작년 말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업체들이라든지 개인들이 무료 나눔이니까 일단 받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재판매를 하거나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말 필요한 분들이 못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3년간 의무 보유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의무를 3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을 하면 3년간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 유지하고 나서 받자마자 바로 버리면 안 되고요. 3년간 또는 남한테 재판매를 하셔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 이전 계약할 때 3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약정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기술 샀는데 왜 그러지? 놀라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 이후에 발생되는 특허 연차료는 기업들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갑자기 무상이라고 그러는데 왜 돈 나라고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서 작성 후에 특허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이전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데요. 아까 안내 여기 수민연구원님께서 잘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때 발생하는 5만 얼마, 뭐 2만 얼마 이거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정부에 납부하는 관납료 일종의 인지 같은 그런 비용인 거고요. 요거 계약서를 별도로 서식에 맞춰서 작성하려면 조금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 양식 조금 안 맞으면 계속 반려되고 그래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연차료 관리 서비스라는 특허법인 정원에서 절차를 수행하는데 대략 한 10만 원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그 정도의
그 사무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쪽에 테이블에 있을 거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국 서부발전을 담당하고 계신 성함특허법인의 권기은 변리사님께서 기술 난임 현황과 계약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 개요부터 서부발전에서 지금 무상 양도나 전용 실시를 하고자 하는 특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서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예시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뭐 다 아시겠지만 서부발전에서 갖고 있는 특허 중에서 무상으로 이전할 만한 특허를 저희가 선별을 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건 정도를 서부발전에서 단독으로 갖고 있는데 그중에 올해는 43건이 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부에서 공동으로 갖고 있는 특허가 아니라 서부가 100%로 갖고 있는 특허만 이 대상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 이유는 공동 특허권자의 이익도 있기 때문에 서부발전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것만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상 양도와 무상 전용 실시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무상 양도는 저희가 그 특허 만료일이 10년이 남지 않아 있는 특허를 무상 양도의 건으로 그 분류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리스트를 보시면 3년에서 10년 정도가 특허가 남아 있는 건들이 대상입니다. 두 번째 전용 실시권의 대상은 그 10년 이상 아직 그 만료 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는 특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그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특허청에 내는 관람료 등의 실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저희 그 특허법인 성함에서 아마 업무 대행을 하게 될 텐데 일정의 그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한 10만 원 내외 정도 금액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리스트 한번 쭉 간략하게 읽어봤는데 뭐 간략하게 보면 뭐 미분기에서 그 뭐 역류를 방지하는 기술이나 모니터링하는 기술 등이 있었고요. 터빈에서 점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보일러에서 탈질 탈황 성비가 탈활 설비 등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권리 만료가 빠른 건 3년 그리고 먼 건 10년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이게 권리 기간이 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용 실시권 21건의 목록이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뭐 여기도 터빈이나 보일러에 대한 특허들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사실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서부발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놀라긴 했습니다. 보니까 6건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해당 기술은 서부발전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이게 효율도 좋고 친환경이기도 하고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두루두루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한번 보시고 관련된 기술이 나와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서부발전 자체에서 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들도 있는데 거기서 그 IGCC 기술과 관련된 사업들이 나온다고 하면 좀 더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21건의 리스트 한번 보시고 관련 있는 기술이 있으시면 저도 여기 끝나고 나서 상담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샘플입니다. 뭐 세부적인 거 다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일단 기술 사용 계약서는 보시면 1년으로 체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실시권은 기본적으로 1년이고 뭐 혹시 근데 나중에 이걸 연장하거나 하는 계약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한국전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간은 꼭 의무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보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일정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꼭 3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부 국가기술은행 NTP 공급기술 설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사단법인 한국기술사업화협회 김현우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국가 R&D 연구 성과물 NTP 등록 제도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NTP 기술은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NTP 기술은행에 실제적으로 기술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보면은
연구 개발 기관이 어떤 연구 개발을 마쳤을 때 연구 개발 성과를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이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논문이라든지 특허, 보고서, 원문, 기술 요약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NTB 국가기술은행 설명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기술 요약 정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술이전법 제7조에 나와 있듯이 공공연구기관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기술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 단체, 그리고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NTB 국가기술은행에 등록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가기술은행 NTB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기술은행 NTB라는 것은 공공기술을 모아놓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기술 정보를 모아놓은 그런 플랫폼의 개념을 넘어서 우수 기술을 좀 소개해드리고 기업분들께서 찾고자 하시는 그런 기술들을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021년도에 AI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기술 추천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술 가치 평가라든지 기술 추천 그리고 기술 관계망 검색 기능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기술은행 NTB는 공급기술은 누적 개념으로 32만여 건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방문하시는 분들과 일평균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NTB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NTB 실질적으로 기술을 어떻게 찾아보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 키워드를 입력해서 기술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본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우측에 보시면은 기술은행 NTB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단 메뉴에서 기술 이전 사업화 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위 메뉴 중에서 등록 수집 기술을 들어가 보시면은 기술 및 개요 부분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기술 분야인 에너지를 창으로 검색어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NTB 현재 탑재되어 있는 AI 인공지능 기능을 기반으로 한 기술 관계망 검색, 기술 추천 기능, 기술 가치 평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 관계망 검색이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찾고자 하는 기술이 정확하게 어떤 기술인지를 기술명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일부 키워드를 생각나시는 그런 키워드를 입력을 해보시면은 이 NTB의 AI 기능이 찾으시는 기술을 관련한 그런 연관성 있는 기술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키워드를 입력하셨을 경우에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그런 시각화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어떤 기술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기술 등록일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 시뮬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찾고자 하시는 그런 기술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그런 발전 추세를 보여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NTB에 탑재되어 있는 AI 기능을 통해서 그런 수요자 입장에서 찾고자 하는 기술이 키워드가 있을 것인데 그런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AI가 그것을 자체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기술을 찾아드리는 그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료라는 부분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런 기술료를 미리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좀 그나마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기술 가치 평가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NTB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들의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SNK라고 해서 기술 소개 자료를 저희가 매년 1000건 정도 선별을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SNK를 제작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기술성 분석이라든지 시장성 분석 등 기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그림과 도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TB 수요기의 입장에서 NTB 수요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들이 직접 찾고자 하는 기술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NTB 플랫폼 운영자가 그 내용을 접수하고 그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컨설팅 기관과 연계를 해드려서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과 같이 연간 저희가 기술 분야별로 NTB 기술 이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TB 국가기술은행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TB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중앙에 보시면 판매 기술 등록 및 관리 탭이 있습니다. 들어가신 후에 우측 하단에 있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판매 기술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 양식에 맞게 기술을 등록해 주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저장해 주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승인과 검토 절차를 거쳐서 NTB에서 승인된 기술은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NTB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저희 NTB에 등록된 기술 중에 오늘 에너지 분야와 관련돼 있는 기술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강경준 책임연구원님께서 나오셔서 화석연료 대체용 탄소 저감을 위한 용융 원자로 탑재형 발전 및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정부에서 원자력 중소형 원자로를 활용해서 많은 에너지를 이제 미래 화석연료 대체용으로 하는 거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탄소 배출을 이제 계속 저감하는 그 기조 아래서 이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 원자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세계 각국에서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화석 에너지를 발전을 대비하거나 아니면은 또 추진력을 얻거나 여러 가지 활용성 등 수소를 얻거나 이런 거의 활용성 등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 추세에 맞게 저희는 조금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식 발전 설비가 아니고 이제 이동식 발전 설비를 이제 탑재를 한 그런 발전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이런 바지형의 해양 플랜트, 선상 플랜트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원자로를 탑재해 가지고 선상에 이제 띄워놓고 거기서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발전 에너지를 끌어오는 이런 형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는 오래전에 이제 러시아나 서컨 같은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기술들이고 저희는 지금 이제 막 추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수소도 생산하고 있고 다양하게 접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발전 설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상 플랜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력을 해상 플랜트, 육상에 짓기에는 너무나 많은 레귤레이션도 있고 후쿠시마 같은 사고에 의해서 대량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상에 이제 공해 선상에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열을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끌어오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되게 좋은 장점이 이제 제작성 입장에서는 공장 안에서 어느 정도 다 완성된 조립품을 가지고 사이트에 바다 어딘가에 원하는 거기에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케이블만 가지고 육상하고는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제작성이나 운반성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육상에 한번 설치를 하려면은 땅값 자체도 그렇고 이제 부지를 조성하고 인프라 깔고 그리드에 물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되게 이제 벌크한 이제 그 사이즈들의 이제 기기들을 공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운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잘 깔려져 있는 어떤 인프라 한에서 원자력이 굴러가기 때문에 이게 고급 에너지의 느낌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해상에 가까운 그 그러니까 해상에 그 뭐 인접하기만 있으면 그거를 자국이 아니라 뭐 다른 뭐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갔다가 원하는 곳에 옮겨 가지고 그냥 그 라인에 그리드 그 케이블로 연결만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초기 연구 비용이 초기의 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사업성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뭐 그 불안전성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양 환경적인 문제도 저희가 좀 이제 해사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다 레귤레이션을 통제를 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인허가적 문제들을 현안으로 계속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수로 이게 탑재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로를 이제 선상 발전이나 선상 추진 그 선박 추진이나 이동용 발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고 시에 그 얼마나 이 확산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이제 이게 후쿠시마 사고 같은 그런 류의 사고가 날 수가 있어서 저 개인적인 로 관심을 갖고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용융염 원자로입니다. 그러니까 용융염 원자로를 왜 선택했냐면은요.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체 해결료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물을 냉각수로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압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용융염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그냥 그러니까 고체형 해결료가 아니라 액체형 해결료,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액체 자체가 냉각수도 되고 어떤 핵물질도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원자로 내부에 가압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기업보다 좀 높은 정도의 수준의 그 압력이 원자로에 걸리기 때문에 어떠한 파단 사고가 나도 그걸 통해서 뭔가 대량의 방출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용융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퍼레이션 온도 자체가 650도에서 노멀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용융염의 특성 자체가 한 450점의 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어차피 그 대기에 차가운 공기 튀어나오면 그냥 거기서 고화돼 버리는 450도로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 표면에서는 고화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파단부 쪽으로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이제 그 고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파단부 자체를 메꿀 수 있는 여기 경수로 같은 경우는 어딘가 파단 나면은 거기를 셧다운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밸브를 가지고 컨트롤해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압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장점만 계속 말씀드리면은 기술 쪽에 너무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선박 추진 쪽에 용융염 원자로를 탑재한 선박 추진 쪽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상 플랜트 쪽하고를 이제 많은 이제 기술 개발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기정 통보하고 이제 해수부 해가지고요. 저희가 100메가급은 지금 몰튼 솔트, 그러니까 용융염 원자로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로 해가지고 5년 동안 뭐 다양한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쪽하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쪽에서는 이제 이런 그 용융염 탑재형 그 해양 플랜트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한 9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이걸 구축을 하고 이제 해외 사업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미래 선도형 시장이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영국하고 덴마크나 이런 데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차피 그 IMO 국제 해사 기구에 거의 그
리더격이거든요.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이분들이 대부분 국제 해사기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어떤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해양 쪽 레귤레이션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이 개발한 그 나라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의 목적은 저희도 해상 쪽 하면 또 강국이고요. 또 원자력 쪽 하면 저희도 강국입니다. 두 개의 큰 사업이 커플링 되면서 굉장히 파생력이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지금 착수가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지금 영국하고 덴마크 쪽을 서유럽 쪽을 지금 따라잡으려면 부지런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저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960년대에 개발한 이제 그 미국에서 개발해서 실증한 그런 플랜트인데요. 저희는 요거 플랜트를 이제 지향하고요. 이거는 너무 오래전에 지금 현재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원자로를 냉각하는 방식도 뭐 전기를 쓰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한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저희는 반영한 그 설계를 이제 저는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전체 발전 계통의 이제 개통 기술을 하는데 이제 피동 냉각 개통, 그러니까 원자로가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있는 고열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냉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고의 그 확산을 방지하고 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 디젤 발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작동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원자로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소 때문에 발생하는 폭발 이렇게 막 이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는데요. 이제 용융염 그 발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액티브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런 전기를 활용한 시스템이 필요 없고 일단 압력 자체가 낮고 그다음에 고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냉각만 빨리 시켜주면 원자로의 내부에 있는 원자로 내부의 건전성은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여기서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이거 원자로를 냉각하는 그 냉각의 방식이 어떤 외부의 전원이나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작동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또한 어떤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사고 있더라도 그냥 방치하더라도 그냥 자연력, 중력 뭐 이런 자연력만 가지고 그냥 냉각되는 그런 형태의 그 개통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 왔고요. 뭐 보시는 거는 이제 스마트라고 뭐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뭐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그 중소형 물론 경수로입니다. 경수용 원자로인데요. 여기 안에서도 이제 많은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현재 그 인허가 받은 거에 표준 설계 변경인가 요 거에 대부분 많은 부분 냉각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검증 실험을 다 했고요.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경수형 이제 선박이나 이제 선박이라고 하시면 이제 해양 플랜트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해양 그 선박 쪽에 적용한 특허들이고 뭐 요거는 뭐 개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자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하는 개통에 대한 대부분의 기술들이고 해양 환경은 육상용 그 발전 설비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육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각 그 최종 열침원 자체가 최종 어차피 마지막은 공기거든요. 공기 냉각인데 아시다시피 뜨거운 나라도 있고 뭐 어떤 나라도 있고 막 환경이 너무 다르고 그 공기로 냉각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쿨러 자체의 부지 자체가 엄청 커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벌크한 설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해양 같은 경우에는 무궁무진한 바닷물을 그냥 바닷물하고 차가운 그 해수 표면 위에 그 공기를 두 개를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뭐 냉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피동 냉각 계통들을 용융염 피동 냉각 계통을 탑재한 이제 선박들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컨셉 도면이고요. 해상 발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요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허들이고 바다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후쿠시마 같은 중대 사고는 안 일어나겠지만은 선상 발전에서 제가 생각할 때 미래 레귤레이션을 통과하려면 결국에는 가장 그 어떤 시비한 사고 자체가 바다에 가라앉는 사고입니다. 그게 제일
스트릭한 사고거든요. 그 바다에 가라앉는 사고를 만약에 그 국제 해사기구 같은 경우에서 레귤레이션의 문장, 그러니까 법 제도와 한 줄만 들어가면 바로 필요한 기술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선상 발전에서 발전을 잘 하고 있다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뭐가 부딪혔든 뭔 사고로 인해서 이게 침몰하는 경우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원자로 안에 650도의 고온을 하고 있지만 그 고온 상태에서 용융된 상태,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고체 상태의 해결료는 어차피 가라앉으면은 그걸 꺼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에서 용융된 상태의 액체 상태의 그 물질을 그냥 바깥에 있는 비상방출 탱크로 뽑아내는 겁니다. 제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거는 뽑아내 가지고 이게 해결료 자체가 좀 비쌉니다. 비싼데 요거를 뽑아내 가지고 그 바다에 투하하고 그 여기 안에서는 이제 650도의 뜨거운 이제 그 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잔여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의 헬륨을 그 팽창시켜서 다시 띄워서 회수시키는 이런 회수 기술이고요. 이거는 만약에 법제화가 됐을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제화가 안 되더라도 아마 그 제가 만약에 이 그 발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비싼 해결료 회수요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 용융형 원자로의 어떤 그 컨셉 도면이고요. 컨셉 상황이고 밑에 있는 거는 방출 탱크거든요. 이제 사고나 어떤 필요 시에 메인터넌스가 필요 시에 밑에 있는 방출 탱크로 방출을 시켜야 하는데 그 방출된 후에 그 뜨거운 그 액체를 다시 원자로로 돌려서 재주입시키는 장치에 대한 기술 개발 내용이고요. 이건 또 피동 밸브 그런 밸브 유닛들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동형 이제 탑재하는 내용들이고요. 예, 뭐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병화 선임연구원님께서 초소형 원자로용 액체금속 피트파이프 기술 및 열 이용 네트워크 설계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술 주제는 이제 초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우주용 초소형 원자로 액체금속 히트파이프 기술, 전주기 기술 전반이랑 이제 열이용 네트워크 설계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초소형 원자로용 액체금속 히트파이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주용 원자로 기술인데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이제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면서부터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었는데요. 민간 주도의 상업 개발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가 되었고 이제 국내 기업들도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카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이 하고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는데 2017년부터 미국 주도로 국제 달 탐사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고 미국이 주도했고 유럽, 일본, 한국까지 해서 총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국가 우주개발진흥 기본 계획을 세워서 이제 달과 화성 탐사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요. 그 중에서 보시면은 주요 핵심은 달과 화성에 기지를 세우는 것이 주요 핵심인데 보시다시피 에너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달과 화성에. 그런데 달에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각각 14일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아시는 태양광 같은 시스템으로는 이제 지탱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로보나 어떤 그러니까 차량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어서 나사는 이제 유일한 에너지원으로서 서피스 피션 파워라고 하는 이제 원자로를 에너지원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관련된 원자로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 원자로 실증을 완료를 하였고 저희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그 2018년에 미국에서 원자로가 실증을 그러니까 지상용 테스트 리액터를 실증을 했구나를 캐치함과 동시에 2019년부터 프로젝트를 실시를 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제일 기초 단계의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핵심 기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히트파이프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초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이제 잘 이게 기능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게 이게 달에는 중력이 희박하기 때문에 중력하고 이제 외부 전원도 기대할 수 없죠. 외부 전원 없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펌프하고 배관 같은 복잡한 구조 없이 간단한 구조로도 정비 없이 10년 이상 연료를 채워서 이제 10년 이상 가동할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운전원도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가 노심도 저희가 자가 노심도 반응 제어라고 하는데 완전하게 자율 운전이 되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모노리스 형태의 수화 지르코늄 감속제에 컴팩트 형태의 해결류가 보시면 장착됩니다. 이제 기존 반사체와 상용 원자로에 선택지로 비해서 되게 주변을 간단한 두르고 구조로 돼 있다는 걸 발사 아실 시 수 미인계 있는데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봉을 중심에 위치시킵니다. 보시는 게 히트파이프로 액체 금속 이제 히트 기존 파이프가 상용 해결류 원자로에서 주변에 이제 장착됩니다. 물과 펌프의 원자로 역할을 보호를 동시에 위해 수행하는 캐니스터에 장치입니다. 원자로 구조물을 보관합니다. 스털린 발전기와 방열판을 연결하여 스털링 우주용 원자로 엔진은 발전 시스템 통합 조립이 완료됩니다. 상용 원자로의 스팀 터빈 대신에 이제 설치되어서 기밀 상태로 운전돼서 전기를 생산하고요. 세계 7번째로 자력 위성 발사에 성공한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기술과 협력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우주용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우주기지에 착륙시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로 발사해서 이제 한국 기지에 설치된 원자로는 운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안전봉이 인출되면서 노심에서 발생한 열이 히트파이프 내부 기체 이동을 통해 스털링 발전기로 전달됩니다. 전달된 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며 스털링 발전기의 왕복 운동을 통해 기지에 필요한 전력이 생산됩니다. 네, 방금 펼쳐지는 건 이제 방열판인데 최종적으로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방열판 지구를 날개를 넘어 펼쳐서 대한민국은 우주기지로 나아갈 우산같이 것입니다. 날개를 펼쳐서 열을 제거하는,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히트파이프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근데 히트파이프 기술 자체는 사실 기술 자체는 이미 1960년대에 기술이 개발됐고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이나 PC나 잘 아시는 그래픽 카드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이제 700도씨 이상에서 고온 환경에서 작동을 하고 중력 도움 없이도 작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이 기술의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굽힘 가공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노심 크기가 이게 발사체에 탑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에 비해서 스털링 엔진은 되게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굽힘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이제 성능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약 4년의 시간이 걸렸고, 이제 이 부분을 다른 경쟁 제조사와 혹은 미국의 기술과 차별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저희가 연구원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게 뭐 제조 기술만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검증 기술만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제가 안 넘겼네요. 그러니까 검증, 설계, 제작, 전주기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이제 히트파이프 구조 자체에도 특허 기술을 선정을 하고요. 제조 기술에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제품 하나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을 하고 유사한 제품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계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구성을 했습니다. 3가지 정도 설계 소프트웨어도 했고, 그 또 새로 만든 히트파이프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도 데이터베이스랑 노하우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전체 이제 기술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신 걸 보시면은 이제 윗 구조물을 처음에
이제 히트파이프의 사실 핵심적인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윗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윗 구조물이라고 해서 모세관력을 제공하는 게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이런 거를 기초 실험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설계를 하고 성능 시험 뭐 이제 굽힌 다음에 성능 시험을 수행을 하고 좀 더 정밀한 성능 시험, 이제 열수력 성능 시험을 위해서 저희가 퍼니스에 넣어서 어떤 냉각기를 통해서 열출력을 시험하는 등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계 소프트 패키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실험 자료를 얻은 뒤에 이를 반영을 해서 얼마나 우리 코드가 잘 예측을 하는지를 평가를 했고요. 한편으로 미국 자료랑 비교를 해보시면 미국의 액트사에서 이제 나사와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랩에 공급을 했는데 보시면은 거의 성능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를 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거의 2.5배 이상 높은 성능으로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동영상 조금 보여주시면, 그리고 단순히 이게 우주 원자로에만 사용될 게 아니고 이게 초소형 원자로 특성상 이제 이동형 원자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이제 트럭에 얹어가지고 지상용 원자로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제가 6월에 IAEA에 다녀왔는데 이미 실증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사실 이런 초소형 원자로 실증이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파이프, 우주형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는 히트파이프가 한 20개 내외 정도 사용되지만 지상형 히트파이프 원자로 같은 경우는 히트파이프가 최소 1000개 이상은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심이 이제 우주 원자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히트파이프가, 저기 보시는 저기 구리색이 전부 히트파이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입증을 하면은 이제 우주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력을 입증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경쟁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저희가 우주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했던 패키지 중에 설계 소프트웨어 중에 우주 원자로 설계 기술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조금 고쳐서 이제 열이용 네트워크 설계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저희가 고온가스로 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를 이제 공정열 산업 공정을 위해서 공정열 공급용 이제 고온가스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산업화학공단에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할 건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아스펜 같은 코드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관심이 있으시면 따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 나눔 및 NTP 기술 이전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장례를 정리한 후에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나눔에 대한 상담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담당자께서 직접 현장에 나와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1대1 상담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상담 부스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 기술에 대한 질의는 SYP에서 1대1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NTP 기술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기술사업화협회에서 상담을 진행하오니 휴식 이후에 상담 테이블에서 15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중개 플랫폼은 기술 공급자와 기술 수요자를 하나로 이어주며 오늘날 기술 기반 산업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하고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해도 플랫폼의 기능이 적절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요한 기술을 제 시간에 얻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플랫폼에 적용한다면 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빠르고 편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을 들면 AI, 즉 인공지능을 들 수 있는데요. N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2021년 기술중개 플랫폼 NTV 플러스는 NTV만의 인공지능, NT봇을 통해 기술중개 플랫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AI 빅데이터 기반 기술중개 플랫폼 NTV 플러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은행 NTV는 2001년 기술거래 활성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지난 20년 동안 뛰어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기존 NTV의 경우 기술 정보 찾기가 다소 어려웠고 기술의 가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정보의 양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2021년 NTV는 은행처럼 기술 정보를 모으는 데 국한되었던 기존의 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 제공 범위가 종래 공공기술 중심에서 민간 기술 정보로까지 확대하여 최신의 다양한 기술 정보를 NTV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NTV 플러스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술 검색이 보다 빠르고 쉬워졌으며 최신의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기술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통계 시각화하고 엑셀 출력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AI를 통해 기술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기술을 추천하고 각 기술의 예측된 가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은행 NTV는 수많은 기술 정보들을 20여 년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1년 새롭게 선보이는 NTV 기술관계망에서는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 정보들과 관련된 기술 키워드들을 모두 연결하여 통합된 기술 네트워크망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기술 검색을 더 쉽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로 인공지능을 입력해보면 와, 이렇게나 많은 기술 정보와 키워드가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검색된 기술들은 오른쪽 아래의 범례를 통해 색상과 수치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분홍색 노드는 1년 이내의 기술이며 연두색 기술은 4년 이상 된 기술인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네요. 사용자 연락 횟수, 기술 이전 금액, 중심 기술, 중심 키워드까지 다양한 범례를 살펴볼까요? 기술 관계망은 기술에 대한 관련 키워드를 모두 노출해주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사용자도 더 많은 기술 키워드로 관련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딥러닝 키워드에 어떤 연결 기술들이 있으며 관련 특허는 어떤 특허들이 있는지까지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사용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양한 필터 조건을 통해 내가 원하는 기술들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개발 상태에 따라 그리고 희망거래 유형에 따라 원하는 기술들만 볼 수 있어 복잡한 기술 관계망을 겁낼 필요가 없겠죠? 기술 트렌드는 기업의 성장과 산업 그리고 국가 100년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과거의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면 미래 예측까지 할 수 있다는데요.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IT 기술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단의 타임라인을 통해 2000년 초반의 과거로 돌아가 기술 변천사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기술 키워드가 파생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잠깐! 여기서 보면 2005년도에 벌써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볼까요? 현재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인공지능 키워드가 더욱 뚜렷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구글의 알파고의 등장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사건을 감안하면 약 10년의 기술 안정기 이후의 산업 전망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트렌드는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동영상, 제스처 인식, 착용형 시스템, 이런 기술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메뉴의 툴 부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통계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발 상태별 등록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제공되는 정보는 아무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해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NTB는 기술 정보를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기술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이 완료된 기술은 어떤 게 있고 보유기관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등록기관별 어떤 기술들을 더 많이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비율까지도 보기를 원한다면 이제 기술관계망에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각 노드에 표현된 다양한 색상과 범위를 통해 통계 지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노드 탐색을 통해 해당 등록 기업들이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기관별 기술들에 대해서 노드 속성 변화를 통해 더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원하는 기술들을 찾았다면 마지막으로 엑셀 출력을 통해 보관도 할 수 있어야겠죠? 현재 노출된 기술 정보들을 모두 엑셀 데이터 시트로 엑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통계 분석이 이제는 편안해지지 않으셨나요? NTB가 보유한 기술 가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NTB의 AI가 기술의 예상 가격을 추정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기술 수요자에게 적정 기술을 연결해주는 일은 NTB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면서도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적절하지 않은 수요자에게 연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 미스 매치 문제는 사실상 기술 수요자를 지치게 하고 지속적인 기술 거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고민스러운 문제였는데요. 이번 기술관계망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기술 수요자에게 적정 기술을 추천하고 기술의 가격 예측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되었습니다. 먼저 NTB에 가입 후 기술 추천을 선택하면 다양한 기술들 사이에서 추천율이 높은 기술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주게 됩니다. AI 추천 결과를 보게 되면 각 기술 진화 단계별 기술들의 수와 선택된 기술의 진화 단계가 어디쯤인지를 볼 수 있으며 해당 기술과 유사한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의 가치를 예측해 볼까요? 각 기술들의 예측된 가치를 이렇게 기술 노드의 사이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보면 최저부터 고가의 기술들이 분포된 수치와 해당 기술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더욱 빠르고 정교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NTB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지속적인 사용자 데이터와 기술 데이터를 학습해서 추천 지수와 가치 예측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나아갈 거라고 하니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하셔도 되겠네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역량은 기술이 좌우합니다. 국가기술은행 NTB는 앞으로도 양질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는 기술 중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